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서울에는 조선시대 궁궐이 참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경복궁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창덕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궁궐, 창덕궁을 소개해 볼게요. 돈화문을 지나 600년이 넘은 돌다리, 금천교를 지나면 진정한 궁궐 영역이 시작됩니다. 이 회랑처럼 보이는 공간은 사실 관청이 있었던 곳인데요. 정청, 상서원, 호위청의 관리들이 이곳을 사무실로 썼다고 합니다. 관청 자리의 왼쪽에는 궁궐의 중심,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관식, 대례, 과거시험 등 국가 주요 행사를 하던 곳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왕과 신하들로 꽉 차 있었겠죠. 인정전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최고의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도 화려합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천장의 샹들리에인데요. 창덕궁은 조선 후기에 정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전기가 공급되었을 때 불이 들어왔던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인정전 동쪽으로는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편전으로 쓰였던 희정당은 조선 후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건물입니다. 공사 중이라 정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옆으로 걸어가 볼까요? 건물에 돌출된 이 구조물은 바로 포치입니다. 유럽의 궁전이나 저택에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조선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창덕궁 안까지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이 포치는 바로 차를 타고 내리기 편하게 구조를 바꾼 것이에요. 창덕궁에는 다양한 구조,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섞여 있는데요. 궁궐은 나라의 공식적인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왕과 왕비, 가족들에게는 집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왕가의 사람들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즐길 수 없으니 자연을 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창덕궁의 건축 미학이었고, 그렇기에 창덕궁은 수많은 왕들이 가장 사랑한 궁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창덕궁 속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느끼려면 후원을 봐야 합니다. 금원, 비원이라고도 불리는 후원은 매 시간마다 정해진 인원만 관람할 수 있어요. 인터넷 예매 경쟁이 꽤나 치열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가봤어요.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님의 안내에 따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경할 수 있었다는 후원은 약 10만 평 규모로 창덕궁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마다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정원은 부용정입니다. 활짝 핀 연꽃이라는 뜻으로 열십자 모양의 수중 누각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정사각형 연못을 만들고 가운데에 원형 섬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서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 역시 엿볼 수 있죠. 연못 건너편의 2층 건물, 주합루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기관으로 쓰였는데요. 바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위해 세워진 규장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이었던 규장각의 소장품들은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부용정 근처 작은 건물, 영화당은 후원 영역에서 유일하게 출입이 허락된 곳이에요. 그래서 춥지만 냉큼 들어가서 괜히 앉아 있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애련정이 있는데요. 연꽃 사랑이 각별했던 숙종이 직접 이름 붙인 곳입니다. 후원에서 특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은 존덕정 일원입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정자들이 놓여 있는데요. 칼 같은 각을 자랑하면서 왕실의 위엄을 자랑하는 전각들과는 정반대로 자연과 어우러져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정자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부채꼴 모양으로 지어진 관람정은 처음 보는 형태였는데요. 정자 일부가 물 위에 떠 있어서 마치 배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현판의 디자인마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아름다움이 돋보이죠. 네 정자들 중 가장 지위가 높은 곳은 존덕정인데요. 후원의 정자들 중 가장 크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지붕도 기둥도 모두 겹구조로 된 존덕정은 정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곳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규장각 학자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술 한잔을 즐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원래 후원 관람 코스에는 옥류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름과 겨울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아쉽게도 관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후원의 마지막 관람 코스는 연경당이에요. 연경당은 궁궐이라기보다 양반집 같은 느낌을 주는 단아한 건물입니다. 조선 후기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지었다고 알려진 이곳은 궁궐의 전각들과는 달리 단청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쏙 든 건물은 바로 선향제입니다. 청동으로 된 차양이 무척 독특합니다. 이 차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선향제는 서재로 쓰이던 건물인데 서향으로 지어진 게 문제였다고 해요. 오후가 되면 건물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는데 햇빛은 책을 바래게 하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양을 설치했다고 해요. 책이 귀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창덕궁 구경을 마무리했어요. 조선시대의 궁궐들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끊임없이 훼손되었는데요. 궁궐 복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덕궁을 나가는 길,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배웅해줬어요.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출몰하기도 했다는 창덕궁은 이제 고양이들의 천국이 되어 있네요. 오늘의 창덕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